The broadcast is now starting. All attendees are in listen-only mod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인테크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구동호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저희 현재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 쪽 목사 제품과 함께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종래 시스템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사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지, 현재 지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의해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8세기 정도에 열차죠. 열차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면서 자동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때는 새로운 IT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 라인을 공정을 거치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IoT를 접목시켜가지고 생산 라인에 따라서 소비자에 맞게 자동으로 공정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더스트리얼 3.0 같은 경우에 3차까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4.0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가져가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품종에 대해서 다량으로 물건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4.0에 와서는 다품종으로 여러 개의 품종,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품종으로 대량 생산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정, 그냥 하나의 품종을 가지고 계속 대량 생산으로 일반 공정을 가져갔다고 하면 모듈 공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품종이 아닌 여러 품종을 모듈별로 공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비 또한 옛날에 순차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쪽에서 나사를 조이고 어느 쪽에서는 모듈을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모듈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를 후반에 가서 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 제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옛날에는 유선으로, 그래서 공장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는 상당히 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유선 시스템도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무선 통신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훨씬 옛날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4.0, 인더스트리얼 4.0을 촉진하는 환경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검의 부족, 그리고 고령화, 시장의 과열, 자연 효율적이고 깨끗한 도심형 생산, 동적인 밸류체인 네트워크, 대량 생산 소규모 공장, 그리고 짧아진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제품 변동성 증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생산 라인 쪽에 보시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대도 어리고 젊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점점 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산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는 업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음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인더스트리 도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생산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표시해 놓은 표인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위를 차지한 다음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갔죠. 6위로 내려갔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습니다. 3위에서 이제 5위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2위에서 4위. 이제 각각의 이제 주로 옛날에 좀 생산성이 좋던 나라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뭐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인도 이러한 나라들은 뭐 한 5계단에서 6계단씩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다 옛날에 이제 인더스트리 3.0을 가지고 간 업체들도 인더스트리 4.0으로 제조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처럼 하락세를 겪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생산인구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90년대에는 거의 70% 가까이 되는 생산인구가 2040년쯤에는 56.8%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더스트리 4.0,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비자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나이키 아이디라고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신발을 제조를 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끈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의 색깔 변경이라든지 무늬 변경이라든지 원하시는 모양과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변형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는 화면 또한 이거는 이제 초콜릿 가게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뭐 아몬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시면 땅콩을 추가를 한다든지 원하시는 이제 기호를 추가를 해서 초콜릿을 또 제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제품을 공장에서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제품을 만들어 보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지를 사전에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옛날에는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A부터 B단계, C단계, D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A, B, C, D단계를 전부 실제로 겪어봐야, 그리고 데모 제품이 나와 봐야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제품이 얼마만큼 생산성이 좋은지를 테스트하실 수 있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미리 만들어 보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제품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봐서 그 제품의 생산성이라든지 그 제품의 효율이라든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보다 쉽게 제품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 뭐 물건을 하나를 배송시키기, 고객한테 배송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뭐 유통을 하고 말 그대로 배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절차를 다 일일이 다 하셔야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RFID 시스템 등을 이용을 해서 뭐 재고 관리라든지 제품 생산이라든지 생산부터 배송까지 자동으로 시스템의 서버로 저장을 해서 하나의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서 미리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제조업 상에서도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앱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뭐 무선 조정을 한다든지 뭐 기존에 숙련된 엔지니어한테 이제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이제 편리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를 공장에서도 얼마든지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공장입니다. 도시명 공장이라고 해서 보다 좀 깨끗한 이미지로 공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뭔가 산업적인 현장, 뭐 가스나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현장,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현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 현장에서 생산된 뭐 열을 지역 난방으로 돌린다든지 보다 그리고 깔끔하고 선 없는 공장을 구축을 한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공장이 이제 독일 쪽의 펠바우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공장에서는 생산된 라인에서 나오는 열들을 지역 난방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명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목사로 어떻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할 건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논스톱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왜 논스톱이냐, 기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목사 쪽에서 구현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이제 논스톱으로 해서 과연 이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만약 장애가 생겼더라도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번째 설명을 드릴 건 그 밑에 단계인 이제 장비들을 어떻게, 뭐 PLC 장비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을 어떻게 이제 목사 쪽으로 구현을 할 건지, 그리고 아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드버스라든지 프로핏버스, 이러한 공장형 프로토콜을 어떻게 이더넷으로 전환을 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스톱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나머지 두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와 다음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스톱 스마트 팩토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쪽 목사 제품의 라인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관리 부분, 관리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터보링, 터보체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논스톱,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후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타임 싱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복구 시간,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인데요. 첫째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고 장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들은 다 이중화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중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의 장비, 하나의 컴퓨터에서 어떤 PLC 장비로 어떤 컨트롤하고 정보를 가져오겠다 하는데, PLC 장비 간의 이 시스템 간에는 50ms라는 장비 체크 주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이 장비 체크 주기가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50ms 이상이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50ms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장비는 PLC 고장으로 인해서 시스템 종료 후 시스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시스템과 이 PLC 장비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의 복구 시간이 이 PLC를 체크하는 시간보다 길다고 하면은 이 장비는 PLC를 종료 후에 복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짧다고 하면 50ms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PLC와 이 장비 간에 50ms가 아니면 시스템 중단 없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스톱, 만약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 스위치 하나가 나갔다 라고 했는데 복구가 좀 늦다, 조금만 50mm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그만큼 생산 라인은 멈추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50ms가 안 된다고 하면 생산 라인 멈춤 없이도 얼마든지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도가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여러 장비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제 비디오, IP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장비라든지 뭐 IP 폰이라든지 PAC 장비, 뭐 RTU 장비들 이러한 여러 대의 장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대 장비들은 각각의 이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시리얼 기반일 수도 있고, 이더넷 기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드버스 기반일 수도 있고, 프로핏버스 기반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토콜, 다 이기종의 프로토콜 이상의 장비들을 가져가신다 하실 때는 목사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말 그대로 V포트나 M포트, M게이트, 다양한 이제 게이트 제품도 다루고 있고요. 이 게이트 제품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묶어서 스카다 시스템으로 하나로 가져가서 이제 제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요건 중에 하나는 타임싱크입니다. 이 타임싱크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타임싱크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제품, 지금 보시면 이제 터빈이죠. 항공기 터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시간대, 생산된 제품들의 시간대가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 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제조 시간이라든지 공정 시간은 동일하게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타임싱크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 타임싱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NTP 서버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그마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오차로 인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NTP 서버가 아닌 인터넷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방식,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간대를 동일하게 맞춰줌으로 인해서 보다 정확한 시간으로 공정의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에 대해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목사 제품의 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IDC 센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IDC 센터를 겨냥한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산업 환경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환경은 이 IDC 센터, 깨끗하고 청결한 IDC 센터보다 훨씬 더 요건들이 많은데요. 그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도 동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자파 및 전파 간섭의 영향도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동이나 쇼크에도 잘 견뎌야 되고요. 또 습도가 높은 환경, 아니면 흙먼지가 많은 환경, 이러한 환경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서 동작이 멈추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희 쪽은 이제 일반적인 IT 환경이 아닌 이제 산업 환경에 맞춰져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저희 쪽 목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쪽 파이프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환경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40도까지 육박하는 환경이고요. 반대로 또 이제 아라비아 자동 드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우 더운 환경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장비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부팅 시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PLC 장비의 부팅 시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20세컨드 정도 되고 있는데요.
타 장비 같은 이제 부트 시간 같은 경우에는 40초에서 때론 1분 50초까지 1분 30초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사 제품의 부팅 시간은 10초 내로 부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점을 가져가느냐. 만약에 다른 제품들이 다 부팅을 했습니다. PLC 장비보다 다른 제품들이 부팅 시간이 늦다고 하면은 아무리 다른 장비들이 부팅 시간이 빠르다고 해도 한 장비만 부팅 시간이 늦어버리면 전체적인 생산 라인에 대한 부팅 시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이더넷 스위치라든지 모든 PLC 장비에 묶이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을 최소한 PLC 장비의 부팅 시간보다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쪽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높은 가용성과 낮은 유지 비용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알람 메시지, 장비가 다운되면 알람을 받으시겠죠? 그에 따른 이제 알람 메시지도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중화 구성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 이중화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메쉬 형태는 산업군이 아닌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트리 구조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토폴로지 맵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가 다운됐다 하면 이제 백업 링크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장비들이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허나 이제 복구 시간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위치가 두 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스위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로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링 구조의 형태로 스위치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제 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다 메쉬 형태보다는 빠른 복구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인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링을 구현하는데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리커버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RSTP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죠. 복구하시는데 RSTP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RSTP도 속도가 산업 현장에서는 좀 느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사에서는 터보링이라는 저희 쪽 기술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RSTP보다는 보다 훨씬 빠른 20ms라는 빠른 형태의 복구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복구 시간조차도 이 산업 현장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IT 현장인지에 따라서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굳이 중요한 현장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1초 이내로만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이내 복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현장들, 일반적인 IT 형태죠. IT 형태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 리얼타임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는 게 이제 100ms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이라고 하시면 이제 1ms로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빠른 속도인 20ms로 가져갑니다. 20ms로 가져가서 전혀 뭔가 하나가 나가더라도 전혀 생산 라인에 이상이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 20ms라는 시간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250 디바이스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0개의 스위치 장비를 하나의 링 형태로 묶어서 복구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20ms라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20ms로 복구를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복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쪽 이제 터보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터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위치가 링 형태로 묶여 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스위치가 차단이 된다.
이쪽 지금 왼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하나가 나갔다, 페일 났다 했을 경우 지금 보시면 이 패스, 이 예비 경로를 통해서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이제 20ms 다 안 걸린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죠. 무슨 의문점이냐? 만약에 하나의 스위치가 아니라 두 개의 스위치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스위치가 나가버린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물론 두 개의 스위치가 나가게 되면은 두 쪽의 경로가 차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제안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바이패스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바이패스라 하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면 이 터보링 형태로 여러 개의 플랜트가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단지 터보링으로 묶어 놓는다 했을 경우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2번 플랜트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3, 4번 플랜트는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바이패스 형태로 터보링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스위치 장비를 더 둬서 장비가 이제 나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이패스로 통해서 3번과 4번 플랜트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작동을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보링은 하나의 링에 대해서 뭔가 장비가 다운됐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며 어떤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터보 체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터보 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망이 터보 링으로 묶여 있을 때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공장 확장을 한다든지 시스템 확장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트워크 확장을 할 때 굳이 이 터보 링을 분리를 해서 계속 링을 확장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쪽은 이제 터보 체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굳이 링 확장 없이 하나의 링을 옆에 붙이는 형태로 계속 체인, 증가시키는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의 링에 여러 개의 이제 스위치를 링 형태를 붙이는 거죠. 링 형태를 붙여감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체인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뭐 이 확장에 제한이 있느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확장 그리고 공장 확장에도 얼마든지 손쉽게 확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현재 백본 스위치나 뭐 다른 스위치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스위치마저 뭐 교체를 해야 되냐, 무사로 교체를 하고 가져가야 되냐? 아닙니다. 다른 벤더와도 얼마든지 같이 통합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물론 저희 쪽 백본 장비를 사용을 하시면은 좋겠죠. 좋은데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뭐 교환하기 어렵다 하실 경우 얼마든지 다른 벤더와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백본 장비, 주로 이제 마지막 장비죠. 백본 장비들에 대해서 목사 스위치가 아닌 다른 타 벤더의 스위치를 가져가거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백본뿐만이 아니라 밑에 이제 하단에 서브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가져갈 때 어떻게 이제 목사 장비로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벤더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STP나 RSTP, MSTP 등과 같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는 장비들의 목사 장비를 어떻게 붙일 것인지 보시면 말 그대로 그냥 링 형태로 붙이시면 됩니다. 목사 스위치를 전혀 지장 없고요. 이 하단에 스위치를 목사 형태로 해서 링 형태로 붙이시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이 링 장비 중에 하나가 다운이 일어났을 때 20ms라는 그 복구 시간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확장도 체인 형태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다른 벤더의 백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뭐 하단의 스위치만큼은 저희 쪽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빠른 복구 시간에 스위치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벤더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다른 벤더들을 서브 스위치까지 다른 벤더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백본 장비에 목사 스위치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타 벤더도 같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희 쪽으로 구현을 하고 기존에는 뭐 RSTP나 STP로 구현이 된 장비에 저희 쪽도 RSTP랑 STP 다 지원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구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임싱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잠깐 뭐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으로 제가 타임싱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타임싱크가 맞지 않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 제가 아까 뭐 잠깐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제 페인트 이제 인쇄를 찍어내는 인쇄 공장입니다.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특정한 인쇄물을 찍어낸다 하면은 각각 색에 맞는 인쇄가 이 라인 하나하나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을 찍고 분홍색을 찍고 노란색을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데 만약에 타임싱크가 안 맞는다, 어떠한 특정 인쇄에 타임싱크가 맞지 않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리는 경우, 그림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싱크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타임싱크는 NTP 서버들, 뭐 SNTP 서버, 이러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타임싱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목사에서는 타임싱크가 이제 NTP가 아닌 하드웨어 베이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보시면 이제 보다 정확한 형태의 타임싱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처럼 오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깨끗한 공정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소프트웨어 이제 MX 뷰와 어떤 알람 방식을 가져가실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만약에 스위치 장비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저나 아니면 SNMP들이 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파워 상태라든지 포트 상태, 뭐 스위치 상태, 네트워크 상태들을 각각 모니터링하고 수집하고 또 엔지니어들한테 통보해주는 기능도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와 또 별개로 저희 쪽에서는 이제 MS 컨피그랑 MS 뷰라는 산업용 NMS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용 NMS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MS 컨피그와 MS 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S 컨피그와 MS 뷰는 이제 목사 전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MS 컨피그는 이제 설정 위주로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MS 뷰는 이제 모니터링 위주로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SNMP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기존에 이제 NMS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기존에 엔터프라이즈에 사용하고 있는 NMS 제품과 인더스트리얼 쪽에 사용하고 있는 NMS 제품 뭐가 틀린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MS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엔터프라이즈급 NMS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고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추구를 하지만 저희 쪽 산업용 제품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NM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크타임이 있죠. 체크타임이 있어서 특정한 체크타임의 장비가 만약에 죽었다 살아나게 되더라도 체크타임만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전혀 인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인더스트리얼, 저희 쪽 MS뷰 같은 경우에는 트랩을 받습니다. 트랩을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장비 포트가 하나가 잠깐 나갔다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실시간으로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다 정확하고 저희 쪽은 정확성과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엔터프라이즈 NMS보다는 훨씬 더 산업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MS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SNMP를 통해서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러한 형태, 패스 경로들을 다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선 형태와 뭐 점선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시선 형태는 실제로 링크들이 지금 통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 점선 형태는 백업 패스입니다. 그래서 실선 형태 중에 뭐 하나 링크가 끊어졌을 때 이 점선 형태의 백업 패스는 시선 형태로 활성화가 되고, 이제 뭔가 장비가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됐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로도 보여주고, 우측에 보시면 포트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어떤 패널 중에 어디 포트가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니면 어느 포트에 이상이 생겼는지도 패널 형태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링크 형태로 해서 장비들의 어떤 선이 끊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 경로가 백업 패스인지 또 관제를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벤트, 뭔가 링크 몇 번이 나갔는지, 3번이 나갔는지, 4번이 나갔는지, 이러한 이벤트 형태도 리스트로 해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MS 뷰에서는 이제 컨피그 구성, 저희 쪽 제품에 대한 백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성, 스위치 구성이라든지 스위치의 펌웨어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 멀리 있는 원격지에 있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MS 컨피그는 무엇이냐? MS 뷰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MS 컨피그에서는 실제로 스위치 장비들이 한 대가 아닌 여러 대 있을 때 설정을 한꺼번에 동일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뭔가 적용을 시킨다든지, 뭐 장비들이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대 장비들이 추가가 됐을 때 MS 컨피그를 통해서 설정을 한꺼번에 밀어넣는다고 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설정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공 사례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성공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네트워크 쪽,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스위치 쪽이 잘 되어 있는 성공 사례를 드릴 거고, 다음 파트에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로직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이 설명될 때는 그 제품에 맞는 성공 사례를 또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성공 사례를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깨끗해야 되죠. 작업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물론 오염된 물질, 독성 가스라든지 오염된 액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공장 중에 하나죠. 이러한 공장들에 대해서 이제 펌프를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야만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램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은 24시간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24시간 무중단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화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 응답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시스템 응답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다고 하면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응답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RS23이나 뭐 42, 485 시리얼을 다 지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드버스까지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고객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해당되는 장비들, 뭐 게이트웨이 장비와 EDS 장비를 추가를 해서 네트워크 이중화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8포트나 16포트 지원하는 이제 렉마운트형 스위치도 구축을 해서 보다 빠르게 복구 시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20ms 이내로 복구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즈키 일본이죠. 일본 스즈키 자동차 공장의 이제 조립과 도장 작업입니다.
기존의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조립과 도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차를 조립을 하고 조립된 자동차를 도장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거를 한꺼번에 시스템 조립과 동시에 도장이 될 수 있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PLC 장비로 조립을 하고 뭔가 이제 도장 작업 쪽으로 정보를 넘겨야 되는데 마땅히 정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정보 조립과 동시에 이제 어떠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도장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도장 시스템 쪽으로 넘겨서 자동으로 도장이 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보링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생산 라인이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빠른 복구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터보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도 이메일로 이벤트를 받고 어떠한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향주에 있는 담배 공장입니다. 담배 공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백본으로 사용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중국에서 요새 굉장히 저탄소 배출 프로그램이라는 환경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나라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죠. 황사라든지 이러한 공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본국도 그러겠지만 다른 나라 눈치도 봐야 되는 처지라서 굉장히 지금 저탄소 배출을 하기는 기업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훨씬 더 에너지 생성, 뭐 저효율, 한마디로 저탄소 배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이터 가용성 및 이중화 링 토폴로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가비트,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대용량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향주라는 데가 굉장히 좀 먼지도 많고 이러한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도 좀 작동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일드한 온도에서 작동하는 팬리스 디자인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보링을 통해서 이중화, 뭐 앞에 설명했던 거죠. 굉장히 빠른 복구 시간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소모, 생산을 하는데 총 소요 시간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소요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린팅 시스템인데요. 출판사죠,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 어떤 뭐 책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뭐 신문을 찍어내거나 이러한 출판사들에 따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뭐 인쇄 시스템, 인쇄 장비, PLC, 인쇄 장비별 PLC에 IO 모션 컨트롤러를 이제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각각 프린트 시스템마다 각 정보를 주면은 자동으로 인쇄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인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에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보장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별로 어떤 장비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SNMP를 통해서 저희 쪽 시스템을 관제를 하면서 각각 장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중화, 전원 같은 경우에도 이중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다른 쪽 전원에서도 전원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지금 구축해 놓은 사례입니다. 네, 이제 다음 화면은 무선 쪽인데요. 뭐 기존에 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 쪽 사례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례는 이제 무선 쪽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장비는 뭐
무선 장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장비, 뭐 3G 장비까지 다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선 쪽 AWK라고 해서 무선 쪽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들, 이거는 지금 물류 창고고요. 그래서 물류 창고에 보시면 이제 제품들이 다양하게 쌓여 있죠. 그리고 제품들의 위치가 어디에 어떤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뭐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창고는 말 그대로 물류를 운반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물류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차량이 접근을 해서 물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선 형태, 배선 형태로 구축을 해놓게 되면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이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선이 나중에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센터는 다 무선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에 만약에 선반에 어떠한 물류가 배송이 됐다, 어떠한 물류가 나갔다, 이럴 경우 실시간으로 물류 카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배선에 지금 물류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도 다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창고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탐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고별로 무선 또 VLAN, 보안 때문에 무선은 좀 상당히 좀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VLAN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며, 그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AP에 대한 핸드오버도 완벽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제품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케이블 없이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터보 로밍이라는 기술, 이 터보 로밍은 차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AP 장비로부터 다른 AP 장비로 이동을 하는데 전혀 클라이언트 단은 전혀 아무런 시간에 제약 없이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터보 로밍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교체하는 거죠. AP에서 AP로 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장받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핸드오버에 대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킨 경우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팩토리 구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모사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논스톱 형태로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 PT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쪽 지금 현재 바인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이트 주소에 뭐 바인몰.co.kr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뭐 바인몰이라든지 아니면 모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링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접속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다이어리를 증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장비마다 이제 뭐 우선 스위치 장비라든지 시리얼 커넥터 장비, 뭐 산업용 컴퓨터, IP 카메라 이런 각각의 이제 장비들을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아니시면은 견적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대량으로 구매하실 경우 견적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그와 관련 견적된 견적서를 보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많은 구매나 뭐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 PT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쪽,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하고 장비랑 이제 어떻게 모드버스 게이트라든지 프로핏버스 게이트를 어떻게 붙일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